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미국에서 테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는 20일에 이제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 테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전례 없는 의회 난동 사태까지 촉발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코너램 하원 의원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무장 극단주의자들이 취임식을 앞두고 연방 의사당 주변을 포위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4천 명의 무장 세력이 의회를 포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총을 쏠 때와 쏘지 않을 때와 같은 교전 규칙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도 워싱턴 DC와 50개 주의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취임식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을 다치게 하려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보고를 추적 중이며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위협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로 애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계획한 병력 배치를 13일로 앞당겼고 백악관과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의회 난동 사태 후 6,2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파견됐지만 15,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 거리에서 무장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살상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군 지휘관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이고 워싱턴 DC,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정부도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20일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원격으로 봐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다며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발언은 완전히 적절했다며 선동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의 직무 박탈을 위해 발동을 추진 중인 수정헌법 25조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선 발언입니다. 이번 방문은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첫 공개 행사로 이날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날이었습니다. 퇴임을 눈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또 반이민 정책의 상징인 국경장벽 앞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짚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특히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와 그때 당시 사망자와 비교가 되곤 하는데 최근에 집계되는 신규 사망자 수가 9.11 테러 때보다도 훨씬 더 많다면서요? 네, 이제 CNN이 미국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하루 평균 3,200여 명에 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당시 사망자 2,977명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매일 몇백 명이 더 많이 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4만 8천여 명으로 일주일 연속 매일 2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일에는 미국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에서 엘라베마 대학팀이 우승하자 엘라베마주 거리에는 수천 명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나와서 축하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2차 접종분 확보를 위해 비축해왔던 대부분의 백신 물량을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엘릭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내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더딘 것과 관련해 비축하고 있던 대부분의 백신을 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 접종을 받은 이들의 2차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절반을 비축해왔고 이 같은 조치는 접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백신 비축을 중단하고 모든 백신을 배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늘고 있는데 유럽에서 유럽의약품청,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전반을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이 해킹을 당했다고요? 네, 이제 유럽의약품청이 최근 사이버 공격 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한 자료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서 이같이 드러났으며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 혹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배송이 시작돼 첫 물량이 유럽연합 EU 회원국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첫 배송분을 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에 이어 EU 안에서 사용 승인이 이뤄진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영하 70도의 냉동을 필요로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영하 20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공급이 더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백신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허베이성에 도시 봉쇄라는 초강수를 둔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오늘 긴급 사태 선포 지역 확대가 된다고요. 네, 이제 중국 베이징에 인접한 허베이성의 주민 2,200여만 명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면 봉쇄 조치됐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과 차량은 봉쇄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봉쇄됐던 인구 900여만 명의 후베이성 우한시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최근 허베이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후 허베이성에서만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왔고 무증상 감염자도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중순 봉쇄됐던 우한시는 76일 만에 해제된 바 있습니다. 봉쇄 기간 우한시는 외부와 통로가 단절되고 모든 공공교통수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외출 자제와 영업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을 확대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4,500여 명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오사카와 교토를 비롯한 7개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추가 발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발령이 결정되면 긴급사태 적용 지역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